좀 이제 주제를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관심들이 몰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손정민 씨. 지금 일단 사망 원인에 대해서 국가수가 밝혔습니다. 익사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가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부검 이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분명히 이제 국가수의 부검 결과 익사가 나왔다는 것은 한 가지는 명확한 거죠. 지금 우리가 손정민 군이 한강공원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 한강 안에서 사망했다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공원에서 사망하고 한강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어쨌든 거죠. 살아있는 채로 한강에 그렇죠. 그건 들어갔고 100% 피의 사실이 되는 거고 예. 바로 범죄로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한강 안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세 가지 가설이 가능한 거죠. 사실은 뭐 이제 내인사라 그러죠. 실족을 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익사니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힘으로 인해서 그 힘이 고의가 됐건 그 힘이 과실이 됐건 그 한강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경찰대 입장에서는 부검 보고서 받고 굉장히 더 어려워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한강공원 안에서 나왔으면 바로 피의 사실로 전환해서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은 세 가지 가설이 다 나왔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3시 38분부터 그 A 씨가 발견된 4시 20분, 뭐 한 28분, 20분 요게 약간씩 그 언론마다 다르던데요. 네. 그 사이에 42분에서 48분 사이에 과연 언제 A 씨와 손 씨가 헤어졌는지 혹시 그 사이에 우리가 정말 찾고 싶어하는 정민 씨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어떤 동영상이 확보만 된다면 예. 이 사건은 사고가 될지 사건이 될지 밝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까지 나온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제 익사라는 어떤 국가수 사인이 나온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그 시간대 일어난 것들을 어떤 재구성한 동선까지 나온 상황인데 여기에 어떤 좀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점들이 좀 얹어져야 좀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지금 저는 뭐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이제 우리 언론들이 이렇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예. 좀 넓게 크게 봐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 여기 더 얹어야 되는 부분은 네. 첫 번째 지금 우리 경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A 씨가 집에 아침에 이제 새벽 4시 33분에 그 토끼굴을 지나서 집으로 가거든요. 네. 그럼 집에서 돌아오는 데는 그 A 씨 집에 있는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블랙박스라는 게 존재를 하면 그때 과연 이 가족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네. 그 당시에 이야기했는 것은 굉장히 신뢰성이 담보되는 우리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진술이 되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잖아요. 예. 왜 한강공원에 왜 오게 되었고 네네. 오는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이게 첫 번째 얹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두 번째 조금 얹어져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그 우리 정민 군이 걸어서 이렇게 한강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한강 안에서 익사를 했으니까 물이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실수가 됐건 무엇이 됐건 네.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느냐를 살펴야 되는데 제가 뭐 한 3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 장소에 갔다 왔는데 네네. 그 장소가 그러니까 한강공원이 있고 예. 한강공원에서 한 10m 정도를 가면 저도 한번 실험해봤는데요. 그 A 씨까지 누워 있는 장소까지 그냥 제가 술을 먹었다는 생각에서 앉았다가 일어나서 그 장소까지 가는데 저는 이렇게 뭐 키가 좀 작아서 그런지 27발자국 27발 예, 정도 되고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가는데 한 2초, 3초, 3, 4초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소까지 가는 그 사이에 지금 나오겠지만 네네. 그 다음 밑에 보면 전부 다 돌무덤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딱 눈에 봤을 때 혹시나 제가 실족사를 한다면 그 바위 틈에 제 다리가 끼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저 돌무덤이 돌무덤이 보이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돌무덤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넘어지는가 바로 이 하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람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정민 군의 부검을 했을 때 아버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국가수에서도 외인사의 어떤 다른 어떤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데 보통 사람이 넘어질 때 적어도 여기 네네. 무릎에는 멍이 팔꿈치, 있을 수 있는 무릎. 예. 그게 기본적인 어떤 상식선의 네.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그런 어떤 그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아직 부검 보고서를 네. 정확히 못 봤으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야 되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예. A 씨와 손 씨가 얼마만큼 친소 관계가 있는지도 좀 살펴야 되고 전체적인 그 학교 생활을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아마 프로파일러도 저는 동원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얹어져야 예. 이 사건의 전체적인 모습이 조금 더 그려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드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손정민 씨 아버지도 그 현장을 가서 봤겠죠. 그리고 그렇게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곳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 이런 의문도 좀 제기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녹취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진 상태로 봐서는 도저히 자기의 의식을 통해서 물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물가의 갯벌까지 감안해서 휘청휘청 바위를 건너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입증하신 분들도 있고 예. 뭐 수치는 와닿지 않지만 그 사진을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은 만취한 상태로 강가에 어떻게 들어갔겠느냐와 함께 이제 계속해서 한강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경찰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고 또 이런 말씀하면 더 열심히 이제 하시겠지만 그건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42분의 퍼즐을 맞추는 게 지금 쉽지는 않지만 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130세대의 어떤 그 블랙박스를 154개까지 내리고 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그 블랙박스 안에서 어떤 피사체가 있는지 계속 찾아서 다른 어떤 자동차나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네. 걸 여러 가지로 모아서 정말로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알고 싶어 하니까 여기는 진상의 문제이잖아요. 진상의 문제를 조금 경찰은 지난하고 어렵지만 꼭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프로파일러도 지금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블랙박스 그 친구의 부모의 블랙박스도 지금 경찰이 조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참고인 신분이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입건돼서 피의자라면 경찰이 뭐 압수수색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지만 참고인 조사를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그 친구 측에서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인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임의적인 어떤 참고인으로서 진술이라든가 네. 분명히 지금 노트북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아버님에 대한 휴대폰, 어머니에 대한 휴대폰, 그다음에 그 자동차는 CC 블랙박스는 당연히 임의 제출물로 받아들이는 거고 사실 만약에 지금까지가 다 이제 그 손 씨 아버님의 시각이었다면 네. 아니 그 A 씨의 시각으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4시 20분에 그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한편으로 정말로 우리가 의도했던 그런 어떤 범죄의 상황이었으면 네.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가서 이야기했을 때 지금 손 씨 아버님한테 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솔된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손 씨 아버님의 말씀은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얘기고 다 틀리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 씨 아버님은 의심을 가지시는 거고 예. 또 A 씨 입장에서는 그게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30초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정말 어떤 사건보다 다각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좀 언론을 포함해서 지양해야 될 이 사건을 좀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좀 기다리자. 좀 기다리자. 그러니까 제발 그 경찰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다른 이야기를 내 생각을 입혀서 사건의 서사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분명히 경찰이 밝힐 겁니다. 밝혀야 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는 기다리자. 평화적으로 좀 기다리자. 그리고 너무 한쪽에 치우친 생각은 하지 말자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찰의 발표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곧 이제 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죠. 예. 예, 예.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